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을 영어로 배워나장 여러분의 수학 멘토 수영장TV입니다. 수영장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벡터끼리의 연산에는 여러가지 연산이 있는데요. 덧셈과 뺄셈, 앞에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셨죠? 벡터끼리의 연산에는 덧셈과 뺄셈 이외의 다른 연산들도 있는데요.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벡터의 연산에서 나오는 내적과 외적,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인데요. 타이틀을 보니까 The scalar product of two vectors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scalar product는 한국에서 내적 이렇게 번역을 한 단어인데요. 그 밑에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The scalar product of two vectors which results in a scalar answer and has the notation A.B 이렇게 나오네요. 스칼라 프로덕트, 두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는 결과가 스칼라로 나옵니다 라는 뜻이고요. 기호로는 A와 B 사이에 이렇게 큰 점을 하나 찍어줍니다. 어떻게 읽냐면 A.B 이렇게 읽는다 라고 나오죠. 즉 A.B는 스칼라 프로덕트를 의미합니다. 그 밑에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The scalar product of two vectors is also known as the dot product or inner product. 스칼라 프로덕트, 벡터의 내적을 부르는 말이 더 있네요. dot product라고도 하고 inner product라고도 하는데요. 참고로 inner product라는 단어를 한국에서 내적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음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개의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의 결과가 스칼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스칼라라는 단어의 뜻은 방향은 없고 크기만 갖는, 즉 실수로만 나온다라는 의미죠. 예를 들면 3이라든지 마이너스 2라든지 5분의 7이라든지 마이너스 루트 3이라든지 이러한 숫자로 나온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두 개의 벡터가 주어질 때 스칼라 프로덕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A 벡터의 성분이 A1, A2, A3이고 B 벡터의 성분이 B1, B2, B3일 때 두 벡터의 내적 스칼라 프로덕트, dot product 또는 inner product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는데요. A1 곱하기 B1 더하기 A2 곱하기 B2 더하기 A3 곱하기 B3 이렇게 나오죠. 즉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하고 Z 성분끼리 곱해서 3개의 값을 더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평면 벡터에서는 성분이 2개만 있기 때문에 평면 벡터에서의 두 벡터의 내적은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두 값을 더하면 되겠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또 다른 공식이 나오는데요. 공식을 보니까 A.B 두 벡터의 내적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세타는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을 의미합니다. 즉 각각의 벡터의 크기를 알고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더라도 내적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공식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이 예각이라면, acute angle이라면 코사인 세타 값은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면 내적이 벡터의 크기 곱하기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벡터의 크기는
벡터의 길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양수이죠. 양수 곱하기 양수 곱하기 코사인 세타도 양수니까 내적이 양수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각 세타가 obtuse angle, 둔각이라면 코사인 세타 값이 음수가 나오죠. 그러면 내적은 벡터의 크기 곱하기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양수 곱하기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내적이 음수로 나오겠네요. 만일 세타 값이 right angle, 직각, 즉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이 90도라면 코사인 90도는 0이죠. 그러면 내적은 벡터의 크기 곱하기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양수 곱하기 양수 곱하기 0이니까 0이 나오겠네요. 참고로 여러분들 삼각함수에서 1사분면과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해당되는 각들의 코사인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플러스가 나오고 2사분면과 3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마이너스가 나오죠. 즉 예각은 1사분면 각이니까 코사인이 플러스라는 뜻이고 둔각은 2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코사인이 음수, 마이너스로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위의 공식을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풀어라 라는 영어 표현은 solve for cosine thet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x에 대해서 풀어라 라고 얘기할 때는 solve for x, y에 대해서 풀어보세요 라고 얘기할 때는 solve for y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하고 답을 써야 되니까 위의 공식을 양변을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로 나누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a 벡터와 b 벡터의 dot product 나누기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러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은 코사인의 역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코사인 인버스라고 하고 마이너스 1 하고 괄호하고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나누기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미국이나 캐나다의 고등학교에서는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공학용 계산기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하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본 것처럼 내적이 양수로 나오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예각으로 나와야 하고 내적이 음수가 나오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둔각이 나오겠죠? 내적이 0이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90도, 즉 직각입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P 벡터와 Q 벡터가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첫 번째 문제는 P.Q, 두 번째 문제는 the angle between P and Q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계산기가 필요하겠죠. 공학용 계산기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휴대폰에 계산기 기능을 클릭하시고 휴대폰을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특수한 기능들이 나오죠. 거기에서 second 키를 누르고 코사인 키를 누르면 즉 second 코사인 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1 하고 이렇게 역함수 계산하는 기능이 나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시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P.Q, P 벡터와 Q 벡터의 내적인데요.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하고 Z 성분끼리 곱해서 세 개의 값을 더하면 되죠.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는 P 벡터와 Q 벡터가 이룬 각이죠. 조금 전에 배웠던 공식 코사인 세타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P 벡터와 Q 벡터의 내적 나누기 P 벡터의 크기 곱하기 Q 벡터의 크기 이렇게 되겠죠. 두 벡터의 내적은 마이너스 4가 나왔고 P 벡터의 크기를 구해보시면 루트 14가 나오죠.
그리고 q 벡터의 크기를 구해보시면 루트 5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코사인 제타는 마이너스 4 나누기 루트 70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서 각 테타를 구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가지고 코사인 마이너스 1하고 괄호하고 마이너스 4 나누기 루트 70 계산을 해보시면 119도가 나오죠.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이 둔각 119도가 나왔네요. 그러면 내적이 음수가 나왔을 텐데 1번 문제의 결과를 보시면 음수가 나왔죠. 참고로 코사인의 역함수, 코사인의 인버스를 코사인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표현 방법, 아크 코사인이라는 표현 방법도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 배웠죠? 이번에는 벡터의 또 다른 연산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보니까 The vector product of two vectors 이렇게 나오죠? 아까는 스칼라 프로덕트였고 지금은 벡터 프로덕트인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The vector product or vector cross product of two vectors which results in a vector answer and has the notation A cross B.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벡터 프로덕트라고도 하고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하고 간단히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하는데요. 참고로 벡터 프로덕트는 한국에서 외적 이렇게 번역을 한 단어인데요. 벡터 프로덕트, 즉 외적은 결과가 벡터로 나오네요. 기호로는 A 벡터와 B 벡터 사이의 곱셈 기호로 표시를 하고 읽을 때는 A 크로스 B 이렇게 읽는다 라고 나오는데요. A 벡터의 성분이 A1, A2, A3, B 벡터의 성분이 B1, B2, B3일 때 A 크로스 B, 즉 A 벡터와 B 벡터의 외적으로 나온 벡터는 X 성분이 A2 곱하기 B3 마이너스 A3 곱하기 B2, Y 성분이 A3 곱하기 B1 마이너스 A1 곱하기 B3, 그리고 Z 성분은 A1 곱하기 B2 마이너스 A2 곱하기 B1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칠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외워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외우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A 크로스 B, 즉 A 벡터와 B 벡터의 벡터 프로덕트로 나온 벡터, 외적으로 나온 벡터를 구하는 방법을 하나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앞에 동영상에서 행렬을 배웠죠? 행렬을 우리가 배우다 보면 determinant라는 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2x2 행렬에서는 determinant가 AD-BC였죠. 3x3 행렬의 determinant도 배웠습니다. 3x3 행렬의 determinant를 이용하면 두 벡터의 외적으로 나온 결과인 벡터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3x3 매트릭스니까 row가 3줄, 컬럼이 3줄, 즉 가로가 3줄, 세로가 3줄 이렇게 나올 텐데 맨 윗줄 가로줄에는 IJK를 적어줍니다. 앞에 동영상에서 배웠던 기본 벡터죠. 100, 010, 001, IJK를 적어주고 두 번째 가로줄에는 second row에는 A 벡터의 성분 A1, A2, A3 그리고 세 번째 가로줄에는 B 벡터의 성분 B1, B2, B3를 적어주고 이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 그 디터미넌트가 곧 외적으로 나온 벡터가 됩니다. 제가 디터미넌트를 어떻게 구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겠습니다. 가로가 3줄, 그리고 세로가 3줄인데요.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first row에 있는 엘리먼트들, 즉 I, J, K와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각각 곱하는데요. 먼저 I하고 곱해지는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I가 first row, first column에 위치해 있죠.
첫 번째 줄과 가로줄과 첫 번째 세로줄을 이렇게 여러분 지우고 나면 이 네 개가 남죠. A2, A3, B2, B3로 이루어진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i하고 곱합니다. 두 번째로 J하고 곱해지는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J가 first row, second column에 있죠. 첫 번째 가로줄과 두 번째 세로줄을 지우고 나면 A1, A3, B1, B3가 남는데요. 이렇게 A1, A3, B1, B3로 이루어진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J하고 곱합니다. K하고 곱해지는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K가 first row, third column에 위치해 있으니까 첫 번째 가로줄, 세 번째 세로줄을 지우고 나면 이 네 개가 남죠. 즉 A1, A2, B1, B2로 이루어진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K하고 곱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I하고 곱해진 거, J하고 곱해진 거, K하고 곱해진 거 이렇게 세 개가 나올 텐데 첫 번째는 더하고 두 번째는 빼고 세 번째는 다시 더하면 됩니다. 즉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AD-BC 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첫 번째 곱하기 I 빼기 두 번째 곱하기 J 더하기 세 번째 곱하기 K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I, J, K는 기본 벡터니까 100, 010, 001 이렇게 여러분들이 벡터 컴포넌트 폼으로 써주고 계산을 해보면 조금 전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했던 A 벡터와 B 벡터의 외적 벡터 프로덕트로 나온 벡터하고 지금 계산한 거하고 결과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이용하면 외적으로 나온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 프로덕트로 나온 벡터 복잡하네요. 그래도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구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행렬 문제도 풀 수 있고 또 벡터에서 나오는 외적 문제도 같이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인데요. 방금 구한 A 벡터와 B 벡터의 외적으로 나온 벡터의 크기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A 벡터와 B 벡터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은데요. 그러면 벡터 두 개가 있고 평행사변형이 나올 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방금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A 벡터와 B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즉 외적을 구하고 그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되겠죠. 벡터의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는 결과가 벡터였죠. 벡터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데요. 벡터의 크기는 조금 전에 보았던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외적으로 나온 벡터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위에 제목을 보니까 Right hand rule of the direction of A cross B. A 벡터와 B 벡터의 외적의 방향을 알려주는 오른손 법칙 이런 뜻인데요. A 벡터와 B 벡터 또는 B 벡터와 A 벡터를 외적을 하게 되면 방향은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그러한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 크로스 B, A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을 때 그러면 A에서 B 쪽으로 4개의 손가락을 보냅니다. A 크로스 B 하면 엄지손가락의 위를 가리키죠. A 크로스 B의 방향은 위쪽이고요. 만약에 B 크로스 A라고 나왔다면 B에서 A 쪽으로 4개의 손가락을 보내면 엄지손가락이 아래를 가리키죠. B 크로스 A는 아래쪽 방향, A 크로스 B는 위쪽 방향이 외적으로 나온 벡터의 방향이 됩니다. A 벡터와 B 벡터의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로 나온 벡터의 크기가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된다라고 조금 전에 배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A 벡터와 B 벡터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이니까 조금 전에 구한 외적으로 나온 벡터의 크기를 구하고 2로 나누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외적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시죠. 같이 풀어볼까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OA 벡터와 OB 벡터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외적을 구한 다음에 외적으로 나온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되겠죠. OA 벡터와 OB 벡터의 외적을 구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배웠던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I, J, K 적어주고요. OA 벡터의 성분 2, 3, -1, OB 벡터의 성분 -1, 1, 2 적어준 다음에 I하고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곱하고 J하고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곱하고 K하고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곱한 다음에 더하고 빼고 더하면 됐죠? 그러면 유닛 벡터 폼으로 7i-3j 더하기 5k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을 컴포넌트 폼으로 우리가 적어보면 7-3, 5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이제 이 7-3, 5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보면 루트 83이 나오죠. 루트 83은 OA 벡터와 OB 벡터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였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The area of the triangle OAB is square root 83 over 2.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오늘은 벡터의 내적과 외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벡터의 내적을 일컫는 표현 세 가지가 있었죠. dot product라고도 하고 inner product라고도 하고 scalar product 이렇게 불렀습니다. 벡터의 외적은 vector product 또는 vector cross product, 간단하게 cross product 이렇게도 불렀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에서 놀자.